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더팁스 위클리 뉴스입니다. 123건의 국정과제 확정부터 미국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요구,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증가, 서부 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중단, 그리고 한강버스 정식 운항까지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지난 16일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는데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삼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며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신산업 육성,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공적주택 공급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융자와 보증을 포함해 펀드를 구성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만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감수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해 현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렵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투자액은 외환 보유액의 42%에 불과하고 엔화는 준기축통화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외환 보유액의 84%를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19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체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 278건, 피해 금액 1억 7천만 원보다 적은 수치인데요.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금천구 62건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부천시, 인천시 등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이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극한 정체를 부른 서부 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도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서부 간선도로는 지난 6월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가 시작되면서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관련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당초 취지였던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보다 현재 교통난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오목교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추석 전까지 지하차도를 원상 복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공사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이번 공사 계획 수정으로 최대 1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28년 서울 광명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부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고 그때 평면화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의 새로운 친환경 수상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여의도, 압구정을 거쳐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잇는 28.9km 구간을 운행하며
마곡에서 잠실까지의 소요 시간은 2시간 7분입니다.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하루 14회 운항하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을 포함해 평일 왕복 30회로 늘어납니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며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개월간 5,562명이 참여한 시민체험 운항에서 81%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9호선 급행 대비 느린 속도와 날씨 변수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는 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느리더라도 현실을 직시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더티스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